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인권이라는 거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도요,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인권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인권은 어떠한 힘으로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겪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던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혹시 나도 이런 일 당해봤는데 아니면 내가 내 친구의 인권을 침해했구나 이런 거 스스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의 몸무게를 살짝 보고 또 다른 친구에게 허락도 없이 막 알려주려고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권 침해예요. 에이 그냥 장난인데요? 아니에요. 지금 친구의 몸무게라는 개인정보를 해당 학생이 허락도 없이 마구 유출하는 겁니다.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는요 되게 가벼운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장난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로는요. 이제 책상 위에 친구의 수첩이 올려져 있는 거죠. 에이 친한 친구 거 살짝 봐도 되겠지 가볍게 생각해서 수첩을 봤어요. 이렇게 다른 친구의 수첩을 몰래 읽는 것은 그 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겁니다. 에이 친한 친구인데요? 사생활 침해예요. 인권 침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남자는 공기놀이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공기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대체로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공기놀이 안 해. 여자는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 못해. 이런 식의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의견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편견을 바탕으로 해서 남자는 공기놀이 못하게, 여자는 축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별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곤 하는데 이런 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내가 진실 모르겠지? 라고 하는 좀 익명성을 이용해서요. 친구 누리사랑방에 나쁜 댓글을 달고 있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같이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당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장난인 줄 알고 가볍게 했어요. 지금 막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곤 해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가 있어요. 놀고 싶은데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놀 수가 없어요. 근데 1년이 다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이의 놀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 같은 경우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하곤 하냐면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자,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그런 가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색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피부색, 이런 외모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 다른 피부색, 다른 외모의 사람은 분명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넌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피부색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따돌리고 놀리는 식으로 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별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 외모를 갖고 놀릴 때가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편견을 갖고 차별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길을 갈 때 점자 블록 등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모든 길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 자체가 매우 힘들고 건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건물 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디에 어떠한 시설이 위치해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공공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죠.
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의 특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픈 노인인 경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병원까지 가기 너무 몸이 불편해서 힘드신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되죠?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매번 병원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불편해 계속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 아셨죠? 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혹시 내가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장난친 게 내 친구의 인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 이런 것 좀 진심 어리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돼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지만 인권 침해가 줄어들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앞에서는 인권 침해 모습들을 쭉 봤어요. 이번에는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볼게요. 먼저는 인권 개선 활동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예로 실제로 시민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낡고 위험한 놀이터가 이렇게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바뀐 경우가 있었어요. 어린이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인권 관련된 교육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같은 게 많이 실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요. 뭐 대표적으로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예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도, 점자 블록이 있죠.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점자 블록은 설명을 했었죠. 이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물 바닥, 도로에 점자 모양으로 깔아놓은 블록을 가리켜요.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이쪽으로 가면은 어떤 시설이 나오는지 등등을 시각장애인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도라고 하는 건요, 시각장애인에게 건물의 기본적인 위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게 도로, 건물, 여러 시설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또 시행하기도 해요. 이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사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건데요. 뭐 빈곤, 질병, 생활 불안 등에서 모든 국민이 벗어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일하기 좀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어서 이래저래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 편찮으신 곳들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노력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인권 보호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교실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친구 외모를 가지고 별명을 지어요. 뭐 좀 뚱뚱하다 싶으면 이제 돼지 막 이런 걸 쉽게 옛날에도 별명으로 지어서 부르곤 했던 것 같아요. 인권 침해죠. 자, 성에 따른 차별. 요게 이제 학교에서도 쉽게 일어나죠. 앞에 공기놀이 사례에서 봤잖아요. 뭐 남자아이 공기놀이 하면 안 돼. 끼워주지 않는. 그러한 식의 이제 차별이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린이들이 캠페인 같은 걸 벌여서 어린이들의 인권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보호 활동할 수 있는데요. 뭐 어린이의 놀거리, 안전한 등굣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거, 아동 학대와 같은 걸 주제로 해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볼게요. 이제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인권은 쌓을수록 낮아지는 담장입니다. 인권은 쌓을수록 자, 차별
그다음에 뭔가 남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낮아질 수 있는 담장이래요. 자, 충청남도 인권표 수상 작품이요. 2017년. 그리고 인권 포스터를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인권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인권 사진 같은 걸 찍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평소에도요.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인권을 존중하는 말이라고요. 차이를 인정해 주는 말이요. 차별하지 않는 말이요. 여기 사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여학생이 제 꿈은 경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옛날에는요. 성에 따른 편견 때문에 무슨 여자애가 경찰이 돼? 뭐 너가 제대로 범인이나 잡겠어? 이런 식으로 차이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죠. 인권을 존중하는 말이란 와 너는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권 개선 관련된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인권 침해 상황을 봤을 때 관련 있는 관공서에 인권 개선을 위한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고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겠구나 느낌은 오죠?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로 2001년 11월에 출범을 했어요. 자,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요.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안을 조사해요.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하고요.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인권 교육,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정의 마무리되었으니까요. 관련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생활 침해, 편견과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은요.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침해의 모습입니다. 자, 학교에서 인권 교육 활동과 관련지어서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의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뭐 시민단체 만들어서 인권 개선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방단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같은 걸 설치하기도 했고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 떠올리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